3차 양적 완화 정책이 추진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와 수출 면에서 모두 둔화된 상황에서 외환 당국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못 내놓고 있으면서 앞으로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업체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급락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Q3 발표 이후에 환율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원달러 환율이 나흘 연속 연중 최저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그 흐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근 한 4년 동안 환율이 나흘 연속 이렇게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는 건 아마 처음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현안들이 있죠.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라든가,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지금 정상회담 앞두고 그렇게 썩 결과가 좋지 않은 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는 아무래도 국내 경제 증시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나흘 연속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가장 큰 이슈고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이 문제는 한번 검토해드렸습니다는 워낙 상황이 급하게 일어나니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양적 완화 정책 추진 후에 달러 약세 정책, 달러 약세가 이렇게 많이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달러 평가 지수를 많이 말씀드리죠. 84에서 79 정도, 78 정도 해서 달러 약세가 눈에 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지금 괜찮지만 브라질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브릭스 국가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입장이고요. IMF 연자청에서도 사실 중국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는 다른 국가들은 신흥국의 경제 위상을 비틀어서 선진국에 적극적으로 환율적인 측면에서 좀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가 유동성 공급 정책을 좀 이렇게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비판적 목소리가 커진 것도 상당히 종전에 볼 수 없었던 눈에 띄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흘 연속 연중 최저치를 그만큼 미 달러 가치에 대해서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이런 현상이 되면서 경영계획을 지금 좀 막 짜고 있는데요. 경영계획을 짜는 기업들한테 아주 비상이 걸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시됐습니다. 말씀대로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데는 분명한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대외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올해 우리 경제 성장이 2.5%로 네.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경제가 아주 썩 좋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는 모습에서 원화가 강세가 되는 이런 모습은, 이런 요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 역시 대외적 요인에 의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원화가 강세되는 것이 상당히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대외적 요인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변수든 간에 아무리 큰 변수라 하더라도 시청자분이 관리할 수 있는 변수는 그렇게 리스크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변수라 하더라도 알고 당하는 변수들은 상당히 어려운 변수다. 이게 행태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보면 행태 변수의 성격이 강한 것이 원달러 환율 하락, 원화 절상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대외적 요인은 Q3 정책이다. 미국의 의도적인 달러 약세 정책이 지금 원인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이런 가운데 원화와 위안화 간의 동조 현상도 지금 원화 절상을 이렇게 가속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헤지 펀드들이 굉장히 이렇게 지금 눈에 띄게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 글로벌 위기 이전만 해도 헤지 펀드의 규모가 원금 규모로 한 1조 한 2천억 달러 되는 것이 최근에 보면 2조 한 5천억 달러 정도로 해서 2배 이상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헤지 펀드 활성화 이렇게 해서 얘기하지만 실제로 규제를 많이 하고 실제로 헤지 펀드는 좀 활동하기를 해야겠으면 좀 적극적으로 좀 정책적으로 옹호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게 지금 그렇지 않은 모습인데요.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헤지 펀드 활동이 다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헤지 펀드가 최근에 그 ABCD 투자 전략, 이 투자 전략이 이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ABC 투자 전략에 가장 맞는 지역이 한국이다 하는 상태에서 외국 자본이 집중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원화가 환율이 떨어지는 원화 가치가 절상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헤지펀드의 ABCD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ABCD 투자 전략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싱가포르에서 헤지펀드에 세계 대회를 할 수 있는 이런 회의가 소위 살트라 그러죠. 그래서 SALT에서 쓴 소금 이런 얘기를 해서 네.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많이 얘기됐던 겁니다. 세계적으로 헤지펀드 업계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러한 그 헤지펀드 업체들이 지금 추진한 것이 바로 ABC 투자 전략이다. 전체적인 기본 맥락은 기본에 충실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다. ABCD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뭐든지 얘기할 때, 야, 경영이든 정책이든 ABCD 전략을 취재해라 하는 것도 바로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계경제 지금 기본이 되는 게 뭐냐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세계경제의 지금 급성장 지역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A는 아시아 인베스트먼트 해서 여기 이제 아시아 인베스트먼트에서 어느 매스컴에서 보면은 인베스트 인 아시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시아 인베스트먼트 투자에 관한 아시아에 집중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영어를 잘하시는 분 기업인께서는 당신 그거 뭐냐 인베스트 인 아시아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사실 투자에 있어서 아시아에 집중시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루칩 인베스트에서 블루칩은 뭡니까? 업종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는 사이클리컬 인베스트에서 위기는 기회다 해서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해라.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갈 때 투자하는 것보다는 밑에 떨어질 때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D는 다이버시피케이션 인베스트먼트에서 이럴 때는 투자를 다양화해라 하는데요. 여기 위에 ABCD의 W 전략이다 하는데 W는 좀 오타가 났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간에 ABC는 기본에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투자에서 보면 이렇게 네 가지 사항이 전부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다. 이걸 충실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헤지펀드의 ABCD 투자 전략도 잠시 짚어봤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코아메리카라고 불릴 정도로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 원화가 절상되는 요인,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가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좀 긍정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네, 긍정적 측면이 있고 부정적 측면이 네네. 있죠. 그 ABCD 투자 전략에서 한국이 집중시킨다 하는 이런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코메리카라는 용어는 2007년도에 세계 경제가 앞으로 G2 체제, 차이나와 아메리카 플러스는 차이메리카 시대가 전개할 것이다 하는 그 용어에 빗대서 자본시장에서는 글로벌 자금이 신흥국에서는 한국, 그 다음에 선진국에서는 미국에 집중해서 코리아와 그 다음에 아메리카의 합성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한국이 이렇게 ABC 투자 전략에 아주 그 모범적 국가고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이긴 했습니다는 글로벌 자금상에서 한국에 집중되는 요인은 아마 누차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가신용등급 일제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CDS 금리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이 CDS 금리를 다시 봤는데요. 무려 작년 말 대비해서 CDS 금리가 85bp 떨어지고 있습니다. 외평채 가상금리는 100bp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이거 얘기할 때 한 64bp 정도 외평채 금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외평채 가상금리가 74bp 정도 떨어진다고 얘기했는데요. 3대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 이후에 한국의 CDS 금리라든가 외평채 가상금리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ABCD에 몸적구면서 자금이 이렇게 한국으로 쏠리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간 금리 격차를 줄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렸는데요. 이 부분 저희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위상이 증가해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전체적으로 좋게 봐야 되겠습니다는 우리 펀더멘탈이 받치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가 이렇게 절상될 때는 지금 수출업체들이 비상이 걸리는 이러한 상태에 맞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뭐든지 좋은 것도 몸이 튼튼한 상태에서 좋아야지 몸이 약한 상태에서 좋으면 사실 그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업체가 수출업체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어제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 모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할 때 그 기업인 CEO께서 아주 골머를 이렇게 아프고 계신 것이 바로 환율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사실 우리 경제 여건이 지금 우리 올해 성장률 2.5%가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최근에 대외 이상이 증가해서 한국 경제에 자금이 몰리는 선에서 원화가 절상되면 사실 경제 여건대로 원화가 절상되는 것을 좀 방지를 해주는 것이 정책 당국의 모습, 위안 당국의 적절한 모습이고 국민이 칭찬하는
그런 정책 단계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는 대외적인 변수는 행태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완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확보해야 되는데요. 지금 위안보이고라든가 하는 건 원화 절상을 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금리 차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했던 직후인 9월 달에 금리를 좀 내렸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뭐든지 이렇게 타이밍을 잊어버리면 뒤늦게 시청자분도 뒤늦게 이렇게 뭐 올바른 정책으로 간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정책은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네. 기업 경영에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대기업 그 신년사들이 올해 그 회장님들이 그렇게 신년사를 하는데요. 가장 중시한 게 뭡니까? 가장 중시한 게 굴지의 기울수록 적시경영. 아주 이걸 강조하는데요. 정책은 더 그렇다 보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내리긴 했지만 증시에서도 무담담, 그 다음에 외환시장에서 무담담 하는 이런 반응기는 타이밍을 잃은 각도에서 뒤늦은 조치를 하더라도 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이렇게 수출업체에 비상이 걸리는 사태를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피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달 들어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달 들어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렸습니다. 정정을 하죠. 한 의원님 말씀으로는 9월이 금리를 인하한 아주 적정한 시점이었는데 뒤늦었기 때문에 효과가 더 미약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 외에 우리도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어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브라질처럼 공격적으로 시장을 개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어제 그 기업체 CEO께서 금리 인하 이거로 안 되면 브라질처럼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에 개입해서 좀 수출업체를 옹호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제 당면한 문제이고 어려웠고 그 다음에 애국심을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한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것을 이제 거절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면은 한국의 금리 인하로 원화 절상 요인을 잡지 못한다면 다른 쪽의 요인은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자들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외환거래세 문제, 요거 이제 보다 좀 범위를 좁혀서 얘기하면 토빈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외환거래세를 좀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만큼 원화 절상이 우리 경제 여건 이상으로 이렇게 절상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리를 내리는 금리 차를 줄이는 이외에 이것이 효과가 그렇게 적다면 다른 쪽에 도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금융거래소, 외환거래소 이게 거래세 도입하는 게 지금 유행처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선 한국도 이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역시 국제적으로 허용하는 것만 우리가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보면 우리가 은둔의 왕국처럼 비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글로벌 추세에 이렇게 유행하는 글로벌 추세에 부합되는 것만 이렇게 추진할 거에 보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일부 애국심에 또 브라질도 반발하니까 적극적으로 오히려 원달러 환율을 올려야 되는 시장의 역행적 개입 이것은 사실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애국심은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또 글로벌 추세에서 맞는 애국심이 더 이렇게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더 긍정적 효과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국심도 글로벌 추세에 맞는 애국심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각에서는 달러당 1,000원이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극단적인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어제 매스컴에서 그렇게 나왔죠. 네.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어떤 그 외국인 학자가 원달러 환율에 1,000원이 붕괴되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 하는데요. 외국인 학자는 유명하긴 하지만 국내 현실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 얘기한 거 가지고 국내에도 우리 현실을 매일 보면서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마치 외국인 학자가 이런 포럼에 참석해서 한마디 툭 던지면 마치 이것이 공감대가 형성해서 그것이 한국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 또 그걸 인용하는 것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우리 현실은 우리 외환 당국자가 또 외환 참여자들이 가장 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그 원달러 환율이 하락되는 것, 원화 절상하는 것은 우리 경제 여건에서 빠른 건 사실입니다는. 그러나 한국의 지금 경제 여건은 이렇게 원달러 환율을 절상시키는 환율이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아주 급속히 절상되는 여건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경제 여건이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은 한국이 그만큼 환착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리 차이에 의한
캐리 자금의 이익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소비자 경제학에서 밥을 먹는 게 효용 가치가 있는 게 있고 네. 밥을 더 먹는 게 오히려 디스리티, 오히려 몸의 상태에 나쁜 그 점이 사츄레이션 포인트, 포화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캐리 자금도 이 포화점, 한 차익이 줄어든 성이 적정 환율 수준인데요. 현재 그 1,070원에서 1,960원 정도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시청자분이 처음 상태에선 밥 먹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시더라도 나중에 몸 상태에 포화점이 가면 자꾸 밥 먹는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의 유입은 점점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환율의 하락 속도는 상당 부분 줄어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글로벌 수출 시장 둔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수출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마지노선인 1,100선 가까이 다가왔는데요. 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하는지 앞으로의 전망까지 또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